대한민국 바다를 지킬 강력한 무기가 될 장보고-3 배치급 잠수함, 일명 장영실함의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각국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은 잠수함이 아닌 다른 곳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잠수함 옆에 전시된 은색의 원통형 컨테이너. 바로 잠수함 탑재 미사일을 보관하는 캐니스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컨테이너 앞에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패널도 재원표도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오직 컨테이너에 새겨진 세 글자만이 있었을 뿐이죠. 해성 마이너스. 이 세 글자를 확인한 군 기자들은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성 -5는 우리 해군이 꽁꽁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함 미사일은 대부분 마음속으로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입니다. 오랫동안 운용되며 검증되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무엇보다 전 세계 해군 방어 체계가 이 속도에 맞춰 탐지 추정 요격의 시간표를 짜왔습니다. 그런데 해성 -5는 그 시간표 자체를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해성 -5는 마하 3급 초음속 순항형 대함 미사일입니다. 단순히 빠르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대함전의 승부는 결국 몇 초를 빼앗느냐의 싸움입니다.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3에 달하는 순간 기존 요격 체계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속도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램제트 엔진 덕분입니다. 램제트 기술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첨단 기술입니다. 한국은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국산화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기술보다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러시아제 램제트 엔진보다 18% 이상 높은 추력 효율을 자랑하고 있죠. 이를 통해 사거리 역시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기존 300km였던 사거리가 최소 500km에서 최대 600km까지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동해, 남단에서 북한 최북단까지 타격 가능한 사거리이며 필요시 내륙 깊숙한 목표물까지 겨냥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해성 -5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성능만이 아닙니다. 제작 단가가 약 18억 원 동급 경쟁 무기 대비 45% 저렴합니다. 중량은 동급 무기 대비 30% 가볍습니다. 유지 비용은 발당 약 2천만 원, 미국 토마호크는 5천만 원입니다. 이러한 소형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매우 정교한 설계 덕분입니다. 해성 -5는 2000년부터 러시아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 야운트를 개발한 MPO 마시와 협력하여 개발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던 시기였기에 많은 러시아 군수업체들이 해외로 손을 내밀고 있었고 한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러시아제 미사일을 베낀 것이 아닙니다. 한국 해군의 운영 환경에는 야운트보다 훨씬 소형화된 미사일이 필요했기에 관련 기술만 넘겨받고 미사일 자체는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무려 70% 수준으로 소형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잠수함과 수상함은 탑재 공간이 곧 화력입니다. 미사일의 부피와 무게가 줄어든 만큼 더 많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이는 곧 화력 증강으로 직결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형화가 해성 -5를 군의 모든 플랫폼에 통합,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입니다. 해성 -5는 무게가 가볍고 직경이 얇아 발사관 개조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해군의 모든 주력 플랫폼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러시아 야운트는 크기가 워낙 커서 잠수함 운용이 불가능하지만 해성 -5는 잠수함 운용 가능, 수직 발사관 VLS 운용 가능, 어뢰 발사관 운용 가능. 이는 대함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잠수함이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 없이 적이 절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과 지점에서 마하 3의 속도로 타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체계는 미국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에 따르면 이러한 호환성 덕분에 지상형이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야운트를 라이센스 생산한 브라모스 미사일을 함정뿐만 아니라 육상, 트럭, 전투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KF-21의 무장 목록에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추가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극비 무기를 왜 이제 와서 공개적으로 선보인 걸까요? 현재 장보고-3급은 우리 군의 잠수함 전력을 보충함과 동시에 캐나다 잠수함 수출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조비와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 총 60조 원 규모로 한국 해양 방산의 수십 년을 책임질 수 있는 초대형 계약입니다.
이런 대형 사업에서는 잠수함 본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실무진이 결국 따지는 건 플랫폼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를 한눈에 보여줄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한 캐나다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당시 캐나다 총리가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과 함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주관하는 실무, 책임자급 인사들까지 동행한다는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만나기도 힘든 고위급 인사들이 한꺼번에 한국으로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잠수함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한국 잠수함이 발휘할 수 있는 진짜 화력까지 보여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캐나다 사업을 두고 경쟁하던 독일은 한국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경악했습니다. 독일 잠수함도 대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지만 그 속도는 마하 0.9 아음속 수준에 불과합니다. 독일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우리가 격이 다른 무장을 옵션으로 공개하며 스펙 비교에서 독일이 압도적으로 밀리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마하 3과 마하 0.9는 아무래도 체급 차이가 너무 명확합니다. 해성-5는 신속한 개발과 보안 유지를 위해 비밀 사업으로 개발된 무기입니다. 공식 무기 개발 사업은 의회 보고 예산 협상, 감사 절차가 따라붙어 개발 일정이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비밀 사업은 그 과정을 생략하고 완성에만 집중할 수 있어 신속한 개발과 전력화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비밀 사업으로 개발된 무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하거나 수출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진소식에서 해외 관계자들 앞에 해성-5를 공개함으로써 비밀 관리가 해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해성-5도 2010년대 중후반쯤 비밀이 해제될 가능성이 거론됐었습니다. 다만 초음속 기술 개발의 난이도가 높아 개발 일정이 지연되며 비밀 관리도 연장됐었죠. 이제 본격적인 전력화가 이루어지면서 감춰만 두는 무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력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한국 방산의 조커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스웨덴에 패했습니다. 잠수함 스펙은 전혀 밀리지 않았지만 같은 유럽 방산 네트워크에 속해 있다는 이점과 상호 무기 구매를 약속한 스웨덴을 이길 수 없었죠.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제 잠수함에 어떤 무장을 탑재할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사업 조건에서 잠수함을 통한 대지 공격 능력, 즉 순항 미사일 운용이 필수 요건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수출되는 스웨덴 잠수함 A26은 VLS를 탑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어뢰 발사관을 통해 발사 가능한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겠다는 의미인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미사일을 스웨덴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세계 전체를 뒤져도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방산 기업들이 다시 끼어들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해성-5의 공개는 대한민국이 해상전에 게임 체인저를 손에 넣었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큰 군함도 아무리 많은 호위함도 조기 탐지도 조기 대응도 불가능한 초음속 미사일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추적도 방어도 불가능한 일방통행 타격 수단을 손에 넣은 것이죠. 그리고 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갈고 닦은 대한민국 군사 기술력의 결정체입니다. 또한 이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국 방산의 가장 강력한 한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멈추지 않고 더욱 가속하여 더 빠르고 더 멀리 뻗어나가는 한국 방산의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